김용민의 정치쇼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예. 자, 다음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청취율 제고를 위해서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출연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블 MC로 이국종 아주대 교수,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 전원책 변호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소설가 이문열 씨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연자도 일신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대해서 스트롱맨의 품격 고민하고 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오는 삼법시대, 네, 이 코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명된 분들께는 뭐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문의하거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들었는데 네. 브리핑 바뀐다는 얘기는 없네요. 뭐 그것만 아니면 네, 되죠 뭐. 그렇습니다. 네. 가성비 당신 같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네. 없습니다. 네, 박리담회를 하려고 예.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가성비가 좋은 우리 정상근 기자 나오셨고.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성희님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중학생 때부터 팬이었던 변진섭 오빠와 노래. 예, 행복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오늘이 이제 신랑 생일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도 나오고 남편 최규영 씨 생일 축하해요라고 하셨습니다. 한영철님, 정상근 기자님 시간 좀 늘려줘요. 최고 재밌는데 정상근 기자가 원치 않습니다. 네. 예, 시간이 길어지면은 뭐 출연료 같은데 네. 예, 노동량이 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고 하나가 늘고 빠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요. 노영란님, 10시 넘자마자 고릴라 켜놓고 대기 중입니다. 비가 자꾸 오니까 늘어지는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고, 자, 박상훈님, 김용민의 정치쇼 다시 듣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SBS 김용민의 정치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들으실 네. 수 있고, 팟빵이나 파티 같은 팟캐스트 포털에서 다운로드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김용민의 정치쇼 그 검색창에서 입력하시고 네. 접속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돈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합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영명대. 네. 부부가 아이 하나 낳지 않는다라는 건데 네. 올해 정말로 1.0 밑으로 떨어지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아하. 합니다. 예.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저출산 대책은 발표를 해왔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이 저출산 대책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무려 120조 원이 넘는데 이 개선은커녕 지금 문제가 더 커진 상황이죠. 네.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출산 예산으로 뭘 했는지 보면 좀 기억나는 게 무슨 가임기 여성지도 뭐 이런 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전광판 하나 세워서 뭐 예. 아이를 낳읍시다 뭐 이런 캠페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데 예산을 써왔으니 이게 출산율이 늘어날 모멘텀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번 정부의 대책은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040 세대가 너무 힘들다. 이게 살아가기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2040 세대가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으로 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네. 일단 주변 시세보다 한 60% 정도 가격으로 이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 희망타운을 이 3만 가구 늘려서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예. 이 4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를 살 때 부부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이 취득세를 절반만 내도록 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대출 금리도 자녀의 수에 따라서 깎아준다고 하고요. 이 한부모 가정의 지원폭도 넓히고 이 청년 맞춤형 주택 보급과 청약 금리 가산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2년간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이 만 1살까지는 외래 진료비 부담을 거의 공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애가 셋인데요, 제가. 네. 예. 지금 돌이켜 보니까 출산해서 키울 것을 걱정하는 것
또 좋은 유치원 혹시 못 보낼까 걱정하는 것, 네. 따돌림 같은 이런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것, 진학 같은 입시 걱정, 그리고 취업시킬 걱정, 시집 장가 보낼 걱정, 이런 걱정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네. 답을 얻지 못한다면 출산율 제로 시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세계적 추세라고는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유독 심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모든 사회 구조 자체를 다 바꿔야 이게 출산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제 어느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것은 네, 어른들이 대신 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명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의 울음을 그치게 해줘야 됩니다. 네, 내가 아이를 낳아도 뭐 이 아이에게 그 불행을 전가한다는 느낌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걱정이 저도 이제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저런 걱정이 좀 되는데 좀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출산했기 때문에 네. 뭐 둘째는 뭐 엄두도 못 냅니다.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 예, 네. 예. 자, 설한실님, 애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앞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키우기 힘듭니다라고 하셨고요. 5917번 쓰시는 분, 저출산 아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네요. 우리 딸 이 결혼 8년인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안 낳는 건지 못 낳는 건지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광환님, 사실 신혼부부 주택이니 뭐니는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애 안 낳는 게 아니니까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키우려면 앞이 깜깜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아부담, 보육부담, 교육부담, 국가가 절반은 좀 져줘야 네. 그래야 사실은 애를 낳아도 나을 텐데 지금은 거의 다 전가하는,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옛날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마을 전체가 그렇죠. 같이 키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좀 더 역행을 하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에 이 광화문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계획을 작성했다. 네,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경에 이 국방부가 촛불 집회 당시에 군병력 출동을 검토한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당시 이 문건은 좀 법률적 검토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BS와 JTBC 사이에서 네. 이 문건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예. 네, 뭐 작전이라는 건 뭐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예, 예, 예. 그런데 이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이 문건은 이 전에 이제 국방부 그 문건을 뛰어넘어서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인데요. 네. 이 문건을 만든 시기는 2017년 3월, 그러니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된 네.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돌이켜 보시면 이 헌법재판소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었는데 예. 이 기무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것을 가정을 하고, 기각될 것.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직무에 복귀하는. 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 염두에 두고 가정을 하고, 예. 이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이 과경 양상이 심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난입해서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치안 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국민을 우범자로 봤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법이 군 차원의 대비가 기묘하다라는 거였어요. 네.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서 초기에 위수령으로 대응하고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 네, 이런 단어도 문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수령을 국회가 반대를 할 경우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2달간 시간을 끌 수 있다거나 뭐 관련 부대를 증원하고 방어 계획을 세우는 등 뭐 아주 진지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했는데, 네. 이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그리고 여의도에는 기계화 부대, 네, 이렇게 디테일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공수부대를 광화문에. 네네. 하하. 이 광화문에 집회가 계속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종북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네. 이 북한이 또 북극성 2호를 시험 발사할 수 있다면서 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하는 등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뭐 탄핵이 기각되고 시민들이 집회를 하면 위수령을 내리고 군대로 밀어버린 후에 이들에게 종북 딱지를 씌운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시나리오 같은데 예. 좀 등골이 서늘하죠. 예. 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뭐 작전의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이 국민들을 종북으로 규정을 하고 이 예. 초법적 대처를 계획하는 등의 행동을 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좀 안 그래도 요새 기무사가 논란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예. 좀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친위 쿠데타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네. 밝혔다가 당시에 증거 있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공세를 받았는데 네. 근거가 있었네요. 네, 예. 어느 정도 뭐 이 얘기를 듣고 추미애 대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당시에는 굉장히 비난이 좀 많았었는데 네. 네. 워낙 내용이 좀 황당하니까요. 네. 근데 그 황당한 그 내용에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요즘 같은 시기에 뭐 계엄령이고 뭘 위수령이냐 뭐 예.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기무사에서 상상을 했어요. 준비를 했고. 광화문의 공수부대 여의도의 기계화부대 뭐 이런 얘기까지 예. 했다라는 거죠. 예. 정말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무 복귀가 결정되면은 네, 5단 케이크를 끊으려고 했다면서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돌았었는데, 5단 케이크도 준비하고 네, 공수부대도 준비하고. 아이고 참. 진짜 준비- 진심으로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 헌재에서 네, 그런 그래요. 판결이 나올 줄. 김주영님 적군이 아니고 자국 국민을 상대로 그런 작전이 말이 되나요? 네, 그 전례가 있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네네. 시민을 학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군이 했습니다. 그거. 네, 그때도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은 나라 지키는 일에만 자기 역할을 해야지 네,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자기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눌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희현정님 21세기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고위직에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전부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책임을 질의를 했으면 책임 물어야 합니다. 엄중하게. 네. 고은주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재판을 미끼로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2015년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네. 이걸 SBS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이 상고법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네, 그런 방안이 담겨 있었고요. 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을 공략할 방안으로 이 재판 거래를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그 익산에 예. 이 박경철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무소속이었고요. 예. 이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에 걸렸다면서 예. 이 사건을 공략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말고 결정을 미룰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춘석 의원이 이 당시에 이 재판을 빨리 확정해 달라 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거래를 하자라는 네. 문건이었던 거죠. 이춘석 의원이 당시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고 네네. 2016년에 법사위원장으로 그 이름이 거론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공략 포인트, 네.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이춘석 의원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그런 네.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각 당을 대표하는 분들의 화끈한 토크 배틀 여의도 UFC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센 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센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뭐 덜 셉니다. 진수입니다. 최민희 의원님하고 우리 진수희 의원님이
아주 뭐 곳곳에서 많이 또 이제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정의당의 박원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지지율 1% 차이. 아이고 세상에 알겠습니다. 예, 선전을 기대합니다. 선전을 너무 기대합니다. 도발적이시네. 예, 자 지금 여의도가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 때문인데요. 자, 네 분은 이 소식 어떻게 접하고 계시는지 우리 최민희 의원님부터. 저요. 오늘 보도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월 6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보고 네, 그 월이잖아요. 아, 월이에요? 월입니다, 월. 월 월. 6천만 원. 예, 예. 아, 60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아, 그 원. 600만 원은 상임위원장, 윤리위원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아, 이런 상임위원장. 분들. 예, 야 원내대표.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와, 그러면 그때 원내대표 경선이 이렇게 치열했던 거, 그다음에 왜 특위를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막. 네. 그게 저는 특위가 많을수록 좋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거든요. 예. 돈은 더 나가는 거지 국회 돈. 네, 그런데 그게 월 600만 원씩 위원장님들이 받으셨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됐구나. 이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나름대로 평균적인 그 직장인 연봉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월마다. 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친노 핵심이라고 친노 강경파라고 욕은 엄청 먹었는데 언론으로부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몰랐으니까 진짜 속빈 강정이었나 시소도 싶어요. 없이 그냥 네, 욕만 먹고. 원래 세상이 일하고 욕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챙겨가는 사람 따로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니 궁금한 게 정의당도 받나요? 아니요, 비교섭 단체는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교섭 단체가 돼가지고 예.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걸 얼마 전에 반납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교섭 단체가 되니까 그런 걸 주더라.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교섭 단체도 당 크기에 따라서 원내대표한테 조금 이 더, 나오는 특수활동비 규모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게 뭐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예. 그런 게 있다는 다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번에 공개가 되고 나니까 아까 이제 월 6천만 원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줄은 몰랐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평화와 정의의 모임.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 교섭단체가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월 6천만 원이 그쪽은 평화당하고 정의당 쪽에 반반씩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한테 주는 거여서 아. 월 6천만 원은 아니고요. 여기는 작으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이제 이제 모았다가 반납을 했는데 이 점에서는 이제 평화당하고는 견해가 달라요. 그렇지. 평화당은 저희가 이거 선언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네. 알기로는 예. 그건 뭐 내부에서 우리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러고 일단 동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요즘에 알았어요. 월 50만 원씩 특별활동비 받았대요 다. 월 50만 그게 원. 어디 국회 경비에 섞여서 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비에 세비에? 예, 세비 세비에 항목에 섞여서 들어가 있는 항목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6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셨죠?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 예.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선 이 제일 모두 다- 실세셨어요. 모두 다 해당되는 예. 요 월 50만 원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스스로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된다. 네. 근데 몰랐지. 이거 이상하네요. 하나. 네,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다들 반발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 국정원 활동비 들어간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적어도 공적인 일을 한 사람은 몰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좀 다들 지금 남의 일 얘기하듯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 50만 원씩이 지급됐다? 월. 그래요? 예. 오. 다 들어. 그러니까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 어떤 이제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이 또 거기에 얹혀서 따로 받는 거. 그 근데 50만 예, 원과는 별도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야 그렇게 됐냐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좀 사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전 대통령 국정활동비 받은 거 그것도 사법적으로 문제 됐잖아요. 그거에 근데 국정활동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얘기 들어보세요. 국정원에서 저 쓰라고 돈을 청와대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예. 그 용도가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그 저 막 각 저 상임 활동을 했던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들이 뭐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국회의장 분명히 해외 여행 가면 여비가 따로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특수활동비를 더 얹혀준 거는 이건 분명히 용도 외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수사나 기밀이나 특별한 활동이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은 저는 사법적 근데- 재단의 대상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물론 여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내 부대표 할 때 이렇게 100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접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주더라고요. 안 하셨어요? 비교섭 단체라니까요. 아, 다 안 하셨구나.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는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있었어요. 월 예. 50만 원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는 그 50만 원이 아니, 300명에게 그건 지급됐다면 아마 1억 5천만 원씩.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팩트체크를 돼요. 해봐야 되는 이거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으로 전체 세비에 하나 들어가는 건 있었을지 모르는데 네. 제가 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어제 제가 예.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여기 SBS 기자던데 네. 전화를 받아서 어제 이제 국회나 참여연대가 그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의원들별로 받은 액수를 딱 아마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예, 예,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받은 액수가 얼마로 나왔다 그걸 확인을 하더라고요 기자가. 예, 근데 그게 예. 33,000원을 받은 걸로 데이터에 나왔대요. 33,000원. 그러면서 이게 뭔지 기억을 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액수도 그거는 그렇지만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 급여에 포함됐던 50만 원 그거는 하고는 또 별개. 그거하고는 별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항목만 예. 특활비지 그 돈 주머니에서 의원들 300명한테 50만 원씩 잠깐 그거는 좀 아닌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아니 그래도 특수활동 이게 이제 1차 수령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국회 농협 지점으로 수령한 게 제일 많더라.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섞여가지고 이리저리 돈이 들어갔을 거다.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막 균등 인센티브라 그래서 모든 의원들한테 뭐 일정액이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세비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국회에서 나온 경비가 있습니다. 의원실에. 네.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거리가 먼 지역구원이면 조금 더 나오고 그렇지 뭐 않습니까? 유류비, 예, 뭐, 유류비에다가 예, 뭐 또 뭐, 정책개발비 뭐 예. 등등 아마 여기에 그런 이 균등 인센티브가 네. 나눠가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저도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언젠가 그 국감 때 사실은 의원들이 회의 수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는. 예, 예. 그와 별개로 위원장이 국감 하려고 모였는데 100만 원씩을 봉투에다 다 주더라고요. 어떤 모든 의원들한테. 위원장이요? 상임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물어봤죠. 보좌진들한테 국회 경험이 저보다 긴 보좌진들한테. 그러니까 국감 때 그런 게 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쓰라. 이 경비 통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이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제가 의장을 수행해서 해외 출장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때 의장이 이 돈 1,000불씩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나눠가지고 봉투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의장 경력금 비슷하게 그것도 예, 예. 아마도 특수활동비였던 그렇지. 것 같다. 천- 그 의장이 백만 원? 받은 100만 원이요. 예. 의장이 받은 특수활동비를 이제 나눠준 의원들한테 거군요. 나눠준 아, 거. 그런데 그래서 해외 출장 한 번 가는데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근데 그건 심하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차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해외 출장 예산이 다 책정이 되고 네. 출장비에 있어요. 또. 상대국 초청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상대국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 근데 그와 별개로 뭐 박희태 전 의장이 한 번에 7천만 원을 가지고 나가셨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주머니 돈 따로 챙긴 거 잘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갖고 지난번에 나가서 뭐 돈 세탁했다는 거 명예훼손 아니에요? 소지가 아니, 근데 있는 발언은. 그래, 저를 돈에 그럼 대해서는 걸으라고 그러세요. 의원님 돈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홍준표 대표님이 생활비로 줬다 그랬잖아요. 홍준표 아내분에게. 대표가. 예. 근데 제가 무슨 생활비로까지 줄 돈이 될까 그게 끼케야 상상되는 게 예. 뭐 당대표면 뭐 한 2천만 원 이렇게 받으면 사실 경조사비 이렇게 다 나가고 원내대표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 네. 어제 6천만 원이란 얘기를 듣고는 아 생활비로 주는 게 가능했겠구나.
근데 상임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그 직책 그 특활비로 나오는 거를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쓰는 분들이 있고 예. 상임위원장 중에는 그걸 다 자기가 입마에 포켓 하는 경우도 입마에 있고 포켓, 예. 뭐 하여튼 그런 아니 그러니까 거 저는 기억에 네.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도 제가 좀 실세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셨어요. 원내 예. 부대표 할 때 많이 당시 받아봤어요. 원내대표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아, 창원시장 하셨던, 했다가 예. 이제 좀 이렇게 예. 좀 비참한 말로를 겪으신 분인데 어떤 비참한 말로까지. 아 그렇잖아요. 예. 정치인이 떨어지는 그게 참 비참해요. 네, 그렇긴 예. 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여기 다 그분이- 비참한 다 비참한 분들이 여기 나왔지. 비극의 주인공들. 우리가 네. 지금 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니까 다들. 근데 비련의 주인공들이 더 멋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좀 이제 이렇게. 놓으니까 좀 자유롭지. 그러니까 자, 예, 그래서요. 예. 예, 제 얘기 좀 하도록 예, 예, 방해하지 예,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 안상수 그 원내대표는 제 기억에도 상당히 있잖아요. 이 경력금 이런 걸 잘 줬어요. 안상수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좋은 사람이다. 예, 잘 안 챙기고. 근데 이종걸 전 대표가 지금 그 발표를 예, 발표했잖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친노나 이런 친문 원내대표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때 우리 워낙 심각해서.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 때 부대표를 했어요. 네. 하셨어요? 네. 그럼 받았겠다. 아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예, 왜 이제 그런데 얘기해? 안 줬어. 아니에요. 아까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니, 에이, 사람이 좀 그러네. 왜 그래?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제 봉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차비다 뭐 이러면서 주셨는데 제가 그 액수를 몰랐어요. 몰랐던 이유는 그 봉투를 받으면 바로 우리 그 보좌진한테 이거 들어왔으니까 밥값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쓰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래서 몰랐는데 어제 확인한 거예요. 어제 이종걸 대표가 발표한 게 그게 50만 원이었다 이렇게. 그게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죠. 나는 저 안상수 대표한테 그거 받고 네. 진짜 정말 열심히 했다. 네. 몸싸움. 몸싸움을. 아니 근데요. 고마워서. 아, 우리 이거 열심히 몸싸움을 약간 하고 약간 그러니까 100만 원 값 한 달에 100만 원이요? 자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은 부자다. 우리 100만 약간 원. 이제 좀 아니지, 심각한 손이 진지한 크신 거지. 아까 그 6천만 원씩 나온 이유가 그 원내대표를 하라고 해서 주는 건데 그 원내대표가 그 돈 갖고 부대표도 주고 예. 당의 어떤 예, 여러 예. 가지 그 이 작업하는데 네. 도움이 되도록 줘요. 근데 안 하고 가정에 생활비를 준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있지만 받아보신 경험담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좀 지금 진지한 사실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 많이 그러니까 계세요. 좀 진지한 네. 모드로 가서요. 아니 이게 아까 저 국정원 특활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예. 사실 국회 특수활동비 정당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전용한 거하고는 또 약간 논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취지는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아니 그건 전용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국정원에 써야 우선 되는데 잠깐만요. 대통령이 우선 갖다 중요한 썼잖아요. 건 지금 진술이 엇갈리지만 결국 판단이 될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 누군가를 시켜서 지금 이런 얘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기밀 사업에 쓰라고 그리고 정부 업무 중에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이제 역외탈세 단속을 한층 강화했는데 국세청이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역외탈세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를 삽니다. 네. 해외 브로커들한테 네. 역외탈세 정보를. 비밀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특활비가 필요한 거고 또 국정원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국정원은 문제가 너무 이 특활비 규모가 크다는 게 문제고 청와대도 네. 필요할 거고. 근데 국회는 기밀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집행 내역을 봐도 기밀 사업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명목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회 예산하고 중복되는 명목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예. 저는 없애야 된다. 아하. 없애는 게 답이다. 예, 여기다 없애는 게 뭐 답이다. 공개를 더 강화하자 이런 건 대안이 전혀 못 되고 그냥 화끈하게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독립을 제가 안 하는 얼굴이세요. 예. 제가 국회에 있으면 제가 느낀 게 약간 자아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 국회에서 굉장히 돈이 흔하게 쓰여진다라는 그 느낌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책개발비가 또 별도로 나온다든가 의원들 왜 의원실에서 세미나 정책 세미나 하고 이러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정책개발비가 뭐 이렇게 그 따로 나온다든지 우리 여행 갈 때 해외 출장 갈 때 그냥 뭐 국격을
을 이유로 네. 다 비즈니스 타거나 비즈니스 클래스가 없는 경우는 뭐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굳이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 국민들 전체 평균 수준 정도로만 가는 게 맞지 않나. 국민들 세금으로 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반성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왜 문제 제기를 못했던가 하는 약간의 후회와 반성은 있는데요. 예, 지금 예. 제가 밖에 나와서 예. 있다 보니까 자꾸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 의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아주 필요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동안 네. 정말 이게 눈먼 돈처럼 쓰이던 이런 거는 좀 폐지하는 게 근데요, 좋은 게 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차례예요. 예, 예, 먼저. 그 진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제 낙선하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국회에서 뭐 특권이 엄청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일만 하고 바쁜데 왜 특권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낙선하고 보니까 진짜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원외가 되다 보니 네. 원내와 원외의 차이가 차이가 하늘과 엄청나죠. 땅이면서 아하.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국회가 좀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혹은 입법 과정에서 늘 민생 하는데 네. 저 민생과 정말 국민들께서 경제적으로 밥 한 끼 먹으면서 8,000원짜리 먹을까 5,000원짜리 예. 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민생이 같은 걸까? 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의원님은 국회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특활비라는 명목이 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꼭 필요한 경비는 일반 경비로 편성하면 일반 예산으로 뭐 편성하면 출장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네, 그러면 예.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지금 모자랐구나 이게 초선 비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는 비용을 그 봉투를 보면서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되게 부자인가 보다. 아, 그게 그리고 국회 특활비인지 모르고. 네, 어. 왜냐하면 특활비가 6천만 원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좀, 폐지하고 네. 일반 회계로. 네. 어, 의원님은 폐지입니까? 아까 아니 음. 특활비 당연히 폐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지금 두 가지 차원의 얘기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세비의 총액이 많아야 적어야 되느냐 이건 별개 문제고 네. 또 국회의원 세비에 뭐 무슨 명목 있잖아요. 특활비 명목 무슨 뭐 그다음에 뭐 명절 무슨 뭐 경력금 명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명목들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지금 중점을 둬야 될 건 뭐냐면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특별하지 않는 돈을 쓰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없어야 네, 돼요. 예. 네. 그거는 없어야 되고 그건 아마 제가 볼 땐 다 동의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동의 안 그런 하는 것 차원에서 이제 이 국정원 특활비도 좀 생각하자 이건데 자꾸 이제 반론이 있으신가? 하여튼 그거하고 별개로 또 세비의 절대 액수가 적으냐 크냐 이건 또 별개로 생각해봐야죠. 네, 근데 국정원 특활비는 저는 진짜 특수활동에 쓴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정원은. 뭐 국가 안보나 기밀 네, 네. 취급하는 데니까 네.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아, 국회 특활비와 관련한 우리 애청자분들의 의견 보면은 김종선님 이런 거 보면 세금 내기 싫다라고 하셨고 정란숙님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줄 알고 살아왔어요. 유리지갑으로 살아온 세월이 허탈해요라고 하셨고 조혜경님 와 우리나라 엄청 돈 많은 부자 나라였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근데 나오신 분들은 다 특활비는 없애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근데 왜 우리 국회에 계신 분들은 특활비 폐지 법안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게 동참을 안 하세요들? 발의가 됐습니다. 예. 원래 발의됐습니까? 예, 정의당 의원 6명에 예. 그 바른미래당 최입 의원까지 7명만 서명한 채로 한동안 이게 서명이 안 이루어지다가 네.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 의원 3분이 더 동참을 하셔서 박주민, 서형수, 예. 표창원. 발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김광수, 민중당은 김종훈 의원. 예, 바른미래당의 그 하태경 의원도 네. 작년 11월 달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11명의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서명을 해서 발의가 됐는데 그게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상정이 돼야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국회 텐데 운영위에 상정이 그렇죠. 운영의 되는 거죠. 상정도 안 돼서 네. 저는 지금 이제 이슈가 돼 있고 국민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서
이 관련돼서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대체로 폐지해야 된다는 취지에 동감하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그리고 이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언급하시는 걸 보면 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수긍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면 폐지에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우선 원이 구성돼야죠. 아, 원 상임위가 구성. 구성돼야 예. 상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빨리 원이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그래요. 이제 2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명진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이 그 개헌해야 한다. 돌발적으로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근데 왜 지난번엔 개헌 안 하고 이제 와서 제안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 그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단은 이래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현재 상황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슈를 좀 유리하게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예. 근데 이 문제를 갖고 정치인이 말이야 예. 대의만 갖고 얘기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원래 속이 시꺼먼 사람이에요. 대의 명분만 갖고 그렇죠. 얘기하는 예. 사람들은 예. 근데 아무도 안 그러면- 믿어요. 그 대의를. 아니 그런데 지난 이제 여름에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한 그러면- 일을 우리가 알고 있거늘. 현재는 대의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그럼 다시 한번 따져보면 대의가 있잖아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네. 이게 지방분권 시급하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 필요성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이게 일정하게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어떤 차지하려고 하구나. 그 대통령이 또 특별히 가진 편인데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사실은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다 이제 일정하게 예. 사라진 상황에서 네. 자 우리가 차분하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소위라면 대통령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다가 예. 그다음에 승자 독식형 어떤 그런 권력구조 네. 이런 것을 고쳐야 돼.